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신문이 어렵다고요? 기사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아침의 매일경제가 기사의 의미와 행간을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침의 매일경제를 보시면요. 조간신문 10개를 읽는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1월 17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입니다. 당청 3주택 이상 종부세율 더 올린다. 지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약간 누진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발언 이후에 여당 다주택 누진세율 강화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나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3주택 이상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로 총리가 됐죠. 정세균 총리는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투기도 안 되지만 부동산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불쑥 던져놓고 땜질, 불신 부르는 집값 대책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기습 대출 규제 실수요자 발목 잡고 부동산 정책 난맥상의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매매 허가제 논란, 이거 참 말이 많았죠. 근데 결국은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에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진땀을 흘리기도 했죠. 그리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이 매매 허가제 얘기를 했던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해서 강기정에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고 쳤네. 이렇게 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이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이쪽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부서 축소 반대. 법무부와 또 정면 충돌 위기다. 얼마 전에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주도죠. 법무부가 전국에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처,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나 검찰 문제 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핵심 18자리 등 내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부장검사, 그러니까 일선에서 수사를 직접 벌이고 있는 부장검사 자리를요, 내부 공모를 하고 있답니다. 이른바 물갈입니다. 직제 개편 단행, 중간 간부 교체 땐 윤석열의 검찰과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 검찰과 청와대의 충돌, 거의 매일같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죠. 많이 봤던 얼굴 있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중국의 류호 부총리입니다. 극한 갈등으로 가는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중국 쪽에서 좀 미국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 듯한 모양새인데, 근데 사진을 좀 저희가 소개한 이유는요, 원래 이런 자리면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으면 여기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아니고요. 부총리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협정문에 본인이 사인을 합니다. 중국은 부총리가 사인했는데.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중국 류호 부총리 표정을 좀 봐주십시오. 악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류호 부총리는 이 뭐지? 이런 느낌이 확 묻어나는 표정이 얼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수하고 사인한 뒤에 이제 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자화자찬 무려 50분간 자화자찬을 했고요. 중국 대표단은 뒤에 병풍처럼 쫙 서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표정, 무슨 뜻일까요? 이 표정은. 자, 지금까지 신문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최직련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상희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군이 뒤집어졌다. 이른바 성전환을 한 하사. 여군이 되겠다고 요청을 했죠. 군이 지금 난감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요,
바이러스 잡는 팔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19일 일요일에 귀국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죽기 딱 좋은 계절. 뭐 영화 대사 같죠. 그러나 정치권에서 지난해에 나왔던 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분당 명칭 사라진다.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아직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분당. 이름이 사라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침에 매일경제 끝까지 지켜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군이 되기를 신청한 성전환 하사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지금요. 군이 어떻게 보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 갔던 전차 조종수. 여기까지 남자였어요. 그런데 여자 되어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군요. 우리나라에도요.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해외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하사가 있는데요. 돌아온 다음에 저녁 때까지 여군으로 복무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은요. 장애 판정을 해서 전역 대상에 올렸습니다. 장애.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수술을 받은 거잖아.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 자체.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이 수술이 이루어진 건데 그 부분을 장애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는요. 미국의 경우는 트랜스젠더는 입대 불허, 뭐 영국, 독일 등 유럽은 대부분 또 허용. 나라마다 좀 상황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처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이 당황하고 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군 희망합니다. 한국 첫 트랜스젠더 부사관 군이 뒤집어졌다. 이겁니다. 군이 지금 뭐 뒤집어졌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정말 난감하다. 이겁니다. 지난해 국군 수도병원 성별 불쾌감 진단. 그러니까 이 하사가 어떤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본인의 성 전체성이 이거인지 저거인지 자기는 잘 모르고 뭔가 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다. 그걸 성별 불쾌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진단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연말에 해외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근데 지금 전역 대상자에 대해서 군이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군은 심신장애 상급에 해당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센터 복무 부적합 의학적 근거 미약하다. 이거 문제될 거 없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강제 전역 위기인데 전역이 될 땐 이거 소송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추가논의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관심을 받은 기사였습니다. 최인경 변호사. 제가 뭐 기사 두 건을 통해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사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재미있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휴가 갔던 탱크 조종수 예. 여자 되어 돌아왔다. 예. 뭐 전차라고 하니까 감이 딱 안 와닿는데 예. 탱크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예. 지난 2017년에 이 탱크 운전사 예. 기갑병과 전차 승무 특기로 해서 하사관, 부사관으로 임용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때는 남성으로 군을 간 들어오면서 거잖아요.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사실 그 하사 같은 경우에 부사관 같은 경우에 직업군인 아닙니까? 예. 직업군인으로 하다가 본인이 이제 성 정체성이 내가 남자지만 아이고 난 여자인데 왜 남자로 태어났느냐라고 예. 그게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이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진단을 받은 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그 무렵에 부대의 대대장한테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휴가 가서 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명목으로 그 휴가 신청을 했는데 당국에서도 휴가 가는 목적이 수술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대장이 오케이 해줘서 한 19일 정도 태국, 아시다시피 성전환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태국 아닙니까? 거기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는데 수술 결과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갔다가 들어올 때만 해도 뭐 전역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들어와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군으로 나를
병과를 바꿔달라 이렇게 신청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요. 지휘관도 깜짝 놀랐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와 같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전제로서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도 이미 해놨다고 하는데요. 아직 결정은 난 건 아직 아니고요. 결정은 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쨌든 관련 그 병역법에 따를 때에 고의로 자기의 신체를 훼손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역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1월 22일 날 전역심사위원회가 회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지금 조선일보 그림에 봤더니만 여군 모자를 쓰고 들어있고 그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군모를 쓰고 땀을 그림입니다. 삘삘 흘리는 저런 것을 우리가 대략 난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대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결정할지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네.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를 대비한 군대 내 규정이 없죠. 없습니다. 뭐 저도 이제 군법무관으로 이제 장교를 복무를 하면서 전역 심사위원을 많이 했었어요. 심사를 했었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정 뭐 군인사법이나 병역법에 전역 관련된 어떤 신심 장애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전환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장애 판단을 해서 지금 전역 대상에 올린 거잖아요. 그 예전에 있던 규정,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장애가 됐기 때문에 전역심사위원회에 올렸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에 따라서 국방부는 그거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심사위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규정도 없는데 결국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있는 규정 하나 찾아서 이제 그걸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그 거잖아요. 해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의 부분인지 또 트랜스젠더라는 게 그 이 규정이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실 인정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으로 겪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국방부뿐만 아니라 뭐 예비역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가지 궁금한 게 고민을 하고 아까 있는 최인영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를 지금 성전환 신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전역심사위원회 해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법원의 그 성별 허가 신청을 그 이후에 결정을 할지 그 이전에 결정을 할지 그것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에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될 게, 안 된다면 안 되게, 된다면 되게 규정이 좀 돼야 되지. 이걸 그냥 대충 얼버무리에 가서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은요 군 복무 중에 성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군 복무를 하기 전에 입대 전에 트랜스젠더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성전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군 복무가? 군 복무 전에 만약에 이제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동성애 뭐 예를 들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대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입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외국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입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좀 바뀌기도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대가 됩니다. 네덜란드나 이렇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좀 많이 된 국가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는요. 입대를 안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 기사가 있는데 다음 기사는 해외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미국 얘기가 이 제목에 있는데요. 미국이 왔다 갔다 많이 바뀌었군요. 그 사이에. 여기 보면 레이건 행정부 때는 전역 명령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전역시켰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때는 여군으로 복무 허가한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 집권이 바뀌니까 입대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합헌이다. 문제될 거 없다. 그러니까 금지, 허가, 금지. 미국 집권 정당 따라 갈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도 오락가락했군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이미 허가가 돼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또 안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도 굉장히 혼란상입니다. 군복무 중 성전환 해외 사례.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성소수자 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박주민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런 경우에는. 미군 복무 트랜스젠더 8,000명 이상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오락가락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되고요. 이미 복무 중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건 계속 근무다. 그렇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권상희 평론가.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서 만약에 군에서
여군으로 오케이 인정해 주겠다. 여군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군으로 남는다고 해도 만약에 다른 여군들의 또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근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군이면. 이것도 또 난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 그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 예. 지금 뭐 이 부분 자체가 군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예. 아직 마련되어 있는 뭐 이 법령안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인권 차원으로 이 또 뭐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 여군 복무를 뭐 급작스럽게 허용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여군 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예. 일반적인 사회 조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 일단 그 부분에서 여성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뭐 트랜스젠더 분들을 이게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예. 일단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공동체 생활하는데 사실 뭐 같은 동료로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여군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일단 이 부사관 한 분의 어떤 자기 뭐 결정권 또는 행복 추구권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시각에 대한 지금 합의 도출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법원에 이제 성별 정정 신청을 냈다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결과부터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는 지금 뭐 빨리 조기 전역을 해라 아니면 여군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예. 이렇게 성급한 논의를 한다기보다 예.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저는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이 된 다음에 여군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여군 지금 이 구성원들의 예. 의견도 저는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요.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민감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또 정치적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김근학 교수님, 네. 아무튼 군 고민에 빠졌거든요. 김근학 교수님 보시기에 결국 군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군도 굉장히 지금 아까 땀 삐질삐질 흘리는 예. 그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급작스럽죠, 우리한테는. 예.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64년도 미국의 그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있었는데 예. 이 골드워터라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보수의 대부인데 예. 이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꼭 군인은 이성애자야만 하느냐라는 원칙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트랜스젠더도 언젠가는 군 복무할 수 있다. 뭐 그런 접근이 가야 되는데 예. 우리 너무 급작스럽고 특히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시간을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되는 것이고 아까 지금 권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근무해야 될 여군들의 인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인식이 전혀 바탕이 지금 없는데 갑자기 이번에 아직 모릅니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걸 갑자기 허용을 해준다. 저는 군에서는 이번에는 뭐 허용을 미룰 또는 연기 또는 거부 뭐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규정이 없는 것이고 예.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만들어내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약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군이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군에서 지금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 나에게 왜 이런 고민이 온 거지 하고 굉장히 좀 난감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 군 문제라면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이 문제는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또 생겨서 또 한 번 사회적으로 고민과 논의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